집에서 매일 하는 피부 관리가 피부과에서 시술 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데 피부 관리 잘하고 있으세요? 피부과 전문의는 집에서 어떻게 피부과적으로 피부 관리를 하는지 아침 루틴, 저녁 루틴 궁금하시죠? 제 주위에 피부 좋다고 소문난 여자 선생님들도 이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피부 관리만 잘하셔도 깨끗하고 맑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딱 한 달만 해보시면 내 피부가 이렇게나 좋아질 수 있다고? 라고 바로 느끼실 겁니다. 피부과 전문의는 매일 루틴으로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정말로 이렇게 딱 한 달만 써보시면 내 피부가 이렇게나 좋아질 수 있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쓰시면 쓰실수록 계속해서 피부가 좋아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피부과 오지 않고도 동안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과 다들 안 오시면 큰일 나지 않나요? 네, 다 같이 피부가 좋아지면 좋으니까.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관리를 꾸준히 잘 해주시는 분들은 레이저 효과를 잘 아셔서 오히려 더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피부 좋아져도 와 주실 거죠? 먼저 아침 루틴을 말씀드릴게요. 다 집에서 가져오신다. 네네. 집에서 오늘 찍으려고 제가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굉장히 뭐가 많이 나오는 거. 막 많은 건 아니라 익숙한 제품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침 루틴 말씀드리고 저녁 루틴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아침에 제가 유치원생인 아들을 등원 준비를 제가 시키는데 아침에는 좀 정신이 없어서 저는 꼭 필요한 제품만 바릅니다. 나중에 저녁 루틴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아침에도 같이 쓰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아침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것도 이따가 같이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아침에는 클렌저를 사용합니다. 폼 클렌저 사용해도 되고 저는 에스트라에서 나온 테라크네라고 여드름 전용 제품인데 제 피부 타입이 지성이에요. 40대 중반의 나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도 스트레스 받으면 여드름이 올라오거든요. 이 에스트라에서 여드름 전용으로 나오는 테라크네 제품을 사용합니다. 세안제 없이 물로만 잘 씻어내도 된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물로만 세안하면 안 되나요? 옷에 우리 때가 묻으면 물로만 잘 지워지나요? 열심히 물로 닦아도 잘 안 지워지잖아요. 때가 기름 성분이 있어서 물만으로는 안 지워지는데요. 기름은 기름으로 지워야 합니다. 선크림 화장품은 이 기름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물로만 지워서는 이 노폐물이 안 닦여 나가요. 세안제를 사용하시기를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물은 안전하다고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물로 세안하면 오히려 피부 산도가 더 올라가서 피부 장벽이 망가져요. 세안제를 잘 써서 이 노폐물과 세균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세안도 꼭 세안제를 써야 하나요? 간혹 아침에는 물로만 세안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연말 연초 늦게까지 모임이 있던 날 팀장님 있었죠? 네, 밤 늦게까지 우리 맥주 안주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 기름이 번드르르한 것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기름이 번드르르한 정도는 아니지만 밤새 피부에는 이 피지를 비롯한 노폐물들이 자꾸만 쌓여요. 노폐물이 물로만 세안해서는 제거가 잘 안 됩니다. 세안제 사용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팀장님은 아침에 세안제 쓰시죠? 세안하고 나서는 로션을 발라요. 저는 주로 제로이드나 에스트라를 사용합니다. 지금은 이제 여드름이 요즘 좀 올라와서 테라크네에서 나오는 여드름 전용 수딩 크림을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 때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을 사용합니다. 보습제는 피부 장벽을 이루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 세 가지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처럼 건조할 때는 로션보다는 크림 타입을 쓰시는 게 좋고요. 여드름이 날 때는 여드름 전용 제품인 테라크네 크림으로 저는 대체해서 사용합니다. 보습제가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해요. 직장에도 이런 보습제 하나 가져다 두고 틈틈이 바르시는 게 좋고요. 특히 얼굴이 건조하거나 민감하신 분들은 수시로 발라주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 화장품 제품 하나에 성분이 50가지씩도 들어있는데 여러 가지를 바르면 수백 가지의 성분이 닿기 때문에 여러 가지 쓰시는 것보다는 민감하거나 건조할 때는 하나의 제품을 여러 번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니면서 미스트를 놔두고 쓰는데요. 이거는 자주 뿌려도 괜찮은가요? 마른 땅에 물을 살짝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증발하면서 마른 땅이 더 마르게 됩니다. 미스트도 그 순간에는 촉촉해지는 것 같지만 성분 중 대부분이 물이에요. 증발하면서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미스트를 뿌리고 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물이 이대로 날아가지 못하게 보습제를 그 위에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 성분들이 증발해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걸 막아주고 더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안하고 로션을 발랐다면 그 다음은 팀장님? 선크림? 그렇죠. 잘 아시네요. 저는 선크림을 그때그때 상황 따라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사용하는데요. 저는 클라란스에서 나온 제품을 사용하고 이 제품은 솔라케어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이거는 무기자차, 이거는 유기자차예요. 무기자차는 백탁 현상이 있어서 약간 불편한 감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따로 화장을 안 하니까 얼굴이 약간 하얘지는 감이 있어서 오히려 그게 좋아서 사용하고요. 그리고 유기자차는 백탁 현상이 없고 발림성이 좋지만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자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두 가지 성분들을 다 섞은 혼합자차라고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늦어서 빨리 나가야 된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꼭 필수로 하셔야 해요. 세안하고 로션 바르고 그 위에 선크림. 이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더 젊어지고 싶잖아요. 동안을 유지하고 싶어서 이 영상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가장 큰 위험인자가 자외선이에요. 선크림까지 꼭 바르셔야 해요. 선크림만 잘 바르셔도 피부과에 갈 일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저는 선크림 엄청 열심히 바르고 있는데 그래도 자꾸 색도가 생겨요. 선크림 얼만큼 바르세요? 피부에 잘 스며들게끔? 아, 네. 네. 선크림 요만큼? 요만큼? 네, 그 정도. 사람들이 선크림을 얼마나 바르는지 조사해서 발표한 연구가 있어요. 원래 발라야 하는 양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를 바를 것 같아요? 2분의 1? 2분의 1, 더 나아가서 4분의 1 정도를 바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량은 성인 얼굴 기준 0.8에서 1.2g 정도를 발라야 되고요. 이 손등 위에 뿌려보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보여드리려고 짠! 저울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1g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적게 바른다고 했죠? 이제 0.5g, 0.73 진짜 많이 발라야 되죠? 이 정도면 선크림 일주일 다 써요. 아, 네, 선크림 회사가 저를 좋아하겠군요. 1.04g, 5g 이 정도 했는데 0.8에서 1.2g 정도를 바르셔야 되고요. 이 정도는 발라주셔야 돼요. 선크림 회사에서 뭐 SPF 50만큼 효과가 나타난다 할 때 이만큼을 바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 발라야 하는 정량이고요. 한 번에 다 바르면 얼굴이 하얗게 떡질 수 있어요. 4분의 1 평상시 바르는 양만큼이죠. 그만큼을 다시 얼굴에 펴 바르고 이거를 3번, 4번, 5번 이렇게 반복하면 생각보다 하얗게 안 뜨고 잘 바를 수 있어요. 실험도 해봤는데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만큼 다 발라도 생각보다 떡지지 않고 잘 발리더라고요. 선스틱 써보셨나요? 요즘 화장이 잘 안 밀리는 좋은 선스틱이 많아서 아침에 선크림 듬뿍 바르고 낮에 이제 야외 활동을 하거나 밖으로 점심 먹으러 간다. 선스틱으로 한 번 더 발라주세요. 다음으로는 저녁 루틴입니다. 이제 좀 더 신경 써서 추가로 바르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우선 이중 세안을 합니다. 꼭 이중 세안을 해야 하나요? 아까 기름은 기름으로 지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선크림, 화장품은 이 기름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폼클렌저만 사용하면 잘 안 지워져요. 클렌징 오일, 클렌징 크림, 클렌징 밀크, 클렌징 로션처럼 오일 성분이 있는 세안제를 이용해서 기름 성분을 한번 제거하고 2차 세안은 클렌징 폼을 이용해서 잔여물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트러블이 많거나 민감성 피부는 이 오일이 알러지로 작용하거나 이 유수분 밸런스를 깨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트러블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오일 성분이 적은 클렌징 젤이나 클렌징 워터 같은 제품을 사용하시기를 권유드려요. 저는 우선 클렌징 크림은 본인한테 맞는 거 쓰시면 될 텐데 클렌징 크림을 이용해서 먼저 세안을 하고요. 클렌징 크림을 얼굴에 바르고 나서 티슈 닦아내면 될까요? 팀장님 될까요? 안 됩니다. 모공 사이에 낀 노폐물이 잘 안 닦여요. 클렌징 크림을 얼굴에 바르고 손에 물을 묻혀서 부드럽게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다 잘 문질러주고 그 다음 물로 씻어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클렌징 폼으로 한 번 더 세안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그때는 아침에 썼던 여드름 전용 세안제를 사용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품을 바르는데 저는 스킨 스티커스에서 나오는
CE 페롤릭이라는 제품을 쓰는데요. 이 비타민 C, E, 그리고 페롤릭 애시드 이 세 가지 성분이 든 제품이에요. 비타민 C는 15% 포함된 제품인데요. 비타민 C는 피부 탄력과 피부 미백에 도움이 되죠. 이 비타민 C가 10% 이상 함유된 제품을 쓰는 게 좋고요.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 C 농도가 15%, 20%까지는 피부 안으로 잘 흡수가 되는데 20%보다 높으면 피부에 흡수되는 정도가 오히려 떨어진다고 발표했어요. 10%에서 20% 사이의 함량을 쓰시는 것이 좋고요. 단 고농도 비타민 C를 바르면 이 피부에 자극이 되거나 따갑고 붉어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적은 용량으로 조금씩 쓰시면서 점점 더 넓혀 나가면 되고, 팁은 목에도 같이 발라주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목에도 잔주름이 늘어나는데 얼굴은 탱탱한데 목과 손등, 주름 때문에 나이를 속이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B를 바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정확히는 비타민 B3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인데 염증을 줄여주는 항염증 작용과 함께 미백 기능을 같이 해줘요. 그리고 로션 또는 크림을 발라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비타민 A 제품을 바르는데요. 스티바 A를 써요. 미백 효과와 잔주름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티놀산 함량에 따라서 0.025%, 얘는 이제 0.05%인데요. 0.01%부터 0.1%까지 제품이 있고,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사실 이 0.025%를 쓰다가 최근에 이 0.05%로 바꿨는데요. 0.05%로 바꾸고 나서도 자극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쓰다가 용량을 바로 늘렸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아직 각질이 좀 있는데 각질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촬영해야 되는데 좀 고생했습니다. 이 제품이 참 좋은 제품인데 단점이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각질이 많이 생기고 가렵거나 따갑고 붉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추천하지 않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는데요. 모든 제품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잘 맞는 분과 잘 맞지 않는 분이 있어요. 이 적응 기간만 잘 넘기면 매우 좋은 제품이라고 자신합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회 가장 낮은 농도부터 소량씩 조금씩 넓혀 나가면서 사용하시고, 적응되면 함량을 올려가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피부가 민감하거나 자극감이 심해서 못 쓰시는 분들은 레티놀이 들어간 화장품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효과는 더 좋은데 자극감이 있어서 적응 기간을 넘기기 어려운 분들은 레티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쓰시면 됩니다. 자, 복습 타임. 저녁엔 이중세안 꼭 하고 비타민 C, B 바르고 A를 바르기 전에 로션을 한번 바르고, A는 자극감이 있어서 맨 마지막에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저도 겨울철이나 얼굴이 건조할 때는 로션 바르기 전에 이 제품을 같이 사용하는데요. 짠! 이 제품입니다. 히스토랩에서 나오는 거고요. 히알루론산 앰플인데 병원에서 고객분들 레이저 후에 도포해드리는 제품이에요. 써보신 분들은 좋아를 하십니다. 저는 오늘 모든 제품에 대해서 일절 관계가 없고 회사와 그리고 따로 광고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돈 내고 주문해서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히스토랩에서 나오는 히알루론산 앰플인데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어마무시해요. 자기 무게의 무려 1000배 이상의 수분을 피부 속에 흡수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보습력이 엄청 뛰어나겠죠? 아침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B 그리고 하나 더 하신다면 이것도 같이 쓰셔도 돼요. 히알루론산 앰플 아침 세안 후에 로션 바르기 전 이 사이에 바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비타민 A는 빛에 취약해서 자기 전에만 바르시면 됩니다. 그대의 소중한 피부 제가 지켜드릴게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